신대립 논문통계분석연구원입니다. 제39강 SPSS 군집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군집 분석의 이론적 기초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클러스터 어널리시스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방법은 데이터에서 다수의 개별 개체인 케이스들 간의 거리, 즉 디스턴스를 기준으로 유사 특성을 가진 동질적인 케이스들끼리 몇 개의 군집, 즉 클러스터로 묶는 분류를 위한 통계 분석 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은 종속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개체들의 특성을 대표하는 몇 개의 변수들, 즉 다시 말하면 기준 변수를 중심으로 해서 군집으로 분류하는 분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군집 분석의 분석 대상은 개별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인 분석은 데이터 파일에서 열에 해당되는 변수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군집 분석은 행인, 개별 케이스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집 분석에서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구분이 없고 따라서 모형의 적합성이라든지 통계적 유의성 등을 검증할 필요성이 없다고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에서의 핵심은 군집 내의 케이스들 간의 동질성 혹은 유사성이 최대화되고 군집 간에는 최대한 이질성이 최대화되도록 군집화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군집 분석의 사용 목적은 다수의 개별 케이스들을 가지고 군집화하는 것입니다. 군집 분석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될 부분이 군집 수를 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군집화 일정표라고 하는 출력 결과를 우리가 보고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개수값이 급격히 증가하는 바로 직전 단계에서 군집화를 중단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스탑룰이라고 부르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군집화 일정표에서 단계가 8단계까지 있다고 합시다. 이때 5단계에서 예를 들어서 6단계로 넘어갈 때 개수값이 크게 갑자기 증가됐다. 그러면 우리는 5단계에서 바로 이제 군집화를 멈추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까지 있으니까 4개의 군집으로 우리가 군집수를 결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개수값이 급격히 커진다 하는 것은 바로 그 단계의 군집화에 의해서 케이스들의 이질성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군집을 결정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변수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우리가 분산 분석에서 나오는 분산 분석 표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 표에서는 군집 간의 차이를 구별하는데 어느 변수가 더 기여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는데 만약 분석 결과에서 분산 분석 결과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으면 군집이 잘 되었다, 군집으로 잘 분류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집 분석에서 우리가 기준 변수라는 게 있다고 했죠? 이 기준 변수가 있는데 이 기준 변수의 데이터 성격은 어떤 경우에 사용하는지 이것도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집 분석의 방법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지는데요. 먼저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요,
연속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분형 데이터 그리고 개수형 데이터가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비계층적 분석에서는요, 연속형 데이터만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2단계 군집 분석에서는 범주형 데이터뿐만 아니라 연속형 데이터도 모두 사용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군집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요, 기준 변수를 선정하는 것입니다. 기준 변수는 군집 분석에서 사용하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예를 들면 천문대 방문 동기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천문대를 방문하는 동기, 첫 번째 동기는 교육적 동기로 방문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일탈적 동기로 방문할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천문대 주변의 문화체험 동기로 우리가 천문대를 방문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교육적 동기, 일탈적 동기, 문화체험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군집을 이제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 세 가지 변수들이 바로 기준 변수가 된다. 즉 군집을 분류하기 위한 이용되는 변수다. 즉 기준 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기준 변수의 이제 중요한 문제는 측정 단위가 동일한지를 보고요. 기준 변수의 측정 단위가 동일하다면 우리는 거리값 계산으로 넘어가시면 되고요. 만약에 동일하지 않다면 우리는 기준 변수들의 표준화를 해서 이 표준화된 값을 가지고 우리가 거리값을 계산해야 된다. 그래서 이 표준화된 값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이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바로 Z 점수라는 겁니다. 표준화 점수. 그래서 이 부분은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리값이 이제 계산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표준화가 되면 이제 거리값 계산으로 넘어가는데 이때 거리값 계산으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제 거리가 있어요. 그 거리 계산 방법은 첫 번째는 유클리디안 거리가 있어요. 두 번째는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가 있어요. 유클리디안 거리가 있다. 이러한 방법, 즉 계산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거리값을 계산하고요. 이 계산이 끝났으면 이제 바로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군집화를 시행합니다. 이때 사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만 소개하면 평균 연결법이라는 게 있어요. 평균 연결법. 두 번째는 와드 연결법이 있어요. 와드 연결법. 만약에 우리가 거리값 계산해서 유클리디안 거리를 계산했다면 우리는 평균 연결법을 군집화 방법으로 채택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거리값 계산 방법으로 제곱 유클리디안 거리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와드 연결법을 군집화 방법으로 선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집이 분류가 되었으면 우리는 그 군집을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하시고 혹시 추가 분석이 필요하다면 이제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 있는데 우리가 추출한 군집과 우리가 인구통계학 변수들, 인구통계학적 변수 혹은
기준 변수, 우리가 채택한 기준 변수들을 가지고 이 두 변수들 간에 교차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추가 분석으로 이제 교차 분석을 수행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특성들, 기준 변수, 인구 통계 변수 이런 것과 우리가 아노바를 통해서 분산 분석, 또는 T검증 이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추출된 군집별로 우리가 인구통계학적 변수나 기준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추가 분석을 수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추가 분석을 이제 수행하고 나서 군집별로 우리가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가 나타났다면 이제 우리가 군집별 특성을 반영해서 이제 프로파일링 분석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제 군집 분석의 절차를 알아보았습니다. 군집 분석의 유형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2단계 군집 분석 방법이 있습니다. 군집 분석은요, 작은 케이스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면 계층적 군집 분석이 적합하고요. 큰 데이터 케이스를 가지고 있다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이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방법, 즉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혼합시킨 방법이 2단계 군집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집 분석의 적용 상황과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데이터 크기가 작은 경우에 사용되고요. 비계층적 군집 분석의 대표적인 방법인 해평균 군집 분석은 데이터 크기가 대규모인 경우에 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군집 분석은 계층적 분석 방법과 비계층적 분석 방법의 혼합 방법, 즉 하이브리드 메소드로 데이터 크기가 대규모인 경우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한편 군집수가 사전에 결정되었는지 여부에 따라서 군집수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지 않다면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적용하고요. 군집수가 사전에 정해져 있으면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사용하면 됩니다. 하나하나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층적 군집 분석은 처음 각 케이스가 독립 군집으로 출발하여 거리가 가장 가까운 어느 두 케이스가 군집을 이루기 시작해서 가까운 군집들끼리 계속적으로 군집을 만들어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때 기준이 되는 것은 케이스들 간에 가까운 거리에 있는지, 즉 유사성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군집을 묶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군집수가 미리 정해져 있지 않고요. 군집의 형성에 있어서 유계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분석 결과는 계층 형태의 덴드로그램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한번 보시면요. 덴드로그램이 나와 있는데 만약에 이 지점에서 우리가 군집을 분류한다면 군집 수는 하나, 둘, 세 개가 되겠고요. 만약에 위에 이 선 부분에서 우리가 군집을 정한다면 군집 수는 두 개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계층적 군집 분석에서는 계층적 군집 방법을 통해서 군집 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집의 개수를 모를 때 개수를 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탐색적 방법이 바로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군집화 속도가 느리고 케이스들이 작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규모 데이터 처리에 적합하고 시장 세분화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로 그리고 연속형 변수에서 사용하고요. 이 외에도 이분형 변수 또는 빈도형 변수에서도 사용 가능하다고 하겠습니다.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요, 대표적으로 K평균 군집 분석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사전에 만들고자 하는 군집 수가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설정된 군집의 중심에 가장 가까운 케이스를 하나씩 포함해 가는 방법으로 군집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때 군집을 만들 때 분할적 군집 방법을 사용하는데요. 군집 내에서는 케이스들 간 유사성을 기반으로 해서 한 군집으로 묶어나가고요. 군집 간에는 이질성을 토대로 해서 군집 간을 서로 구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우리가 비계층적 군집 분석은요, 군집수가 여기서 보시는 대로 미리 정해져 있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군집수가 미리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 방법은요, 군집화 속도가 빠르고 케이스들이 많은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거리값으로 유클리디안 거리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되는 기준 변수들은 연속형 변수인 경우에만 사용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계층적 군집 분석을 통해서 군집수를 먼저 정한 다음에 비계층적 군집 분석을 이제 이어서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마지막은 2단계 군집 분석 방법입니다. 1단계로 군집 수와 초기 군집 중심점을 결정하고 2단계로 각 군집에 속하는 케이스들을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방법은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과 비계층적 군집 분석 방법을 혼합한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연속형 변수와 범주형 변수가 혼합되어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가 있고요. 군집수는 통계적 기준으로 자동으로 결정이 됩니다. 이 방법에서는 군집수는 자동 결정이다.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처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값 계산 방법으로는 유클리디안 거리와 로그 우드 거리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데이터 성격이 범주형 변수와 그리고 연속형 변수가 혼합되어 있다. 그럴 때는 우리는 로그 우드 거리만 사용 가능하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다양한 통계적 자료와 시각적 제시가 우수하다는 이러한 장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9강 SPSS 군집 분석의 이론적 기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